안녕하십니까.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ROI 인스티튜트 코리아의 안정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빛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자를 옆방에서 좀 많이 가져와야 되는 상황까지 생겼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진행할 주제는 전략적 HRD 성과 측정이라는 주제인데요. 원래 원제는 교육효과 평가를 통한 전략적 HRD 성과 측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조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HRD의 성과 측정에도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HRD 성과를 좀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그리고 사례를 한 가지, 시간이 허락하면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HRD 부서의 전체적인 성과 측정의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기업에서 실행하고 계시는 다양한 HRD 솔루션들에 대한 성과 측정, 즉 다양한 교육과 정들의 전략적인 효과 측정, 분석, 평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교육 분야에 있어서 이 효과 평가 분야는 많은 기업교육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런 고민거리를 좀 안고 이 자리에 와 계시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원래 교재에 다 있으시죠? 그 5단계 평가 모형을 창시한 제필리스 박사가 운영하는 교육효과 평가 전문 기관이 ROI 인스티튜트입니다. 미국에 있고요. 현재 전 세계 한 30여 개국의 파트너사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ROI 인스티튜트 코리아가 2012년도 1월 달부터 오픈을 했고요. 저희 ROI 인스티튜트 코리아는 그 제필립스 박사의 5단계 평가 모형, 공식 명칭이 ROI 메서달러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ROI 메서달러지에 의한 정통적인 5단계 평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그 교육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OI 인스티튜트가 현재 한 20여 년, 2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적해온 사례들, 레퍼런스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5단계 평가 모형과 관련된 강연, 워크샵, 컨설팅 서비스에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제필립스 박사의 그 5단계 평가 모형의 이름이 ROI 메서달러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만족도 평가죠. 그리고 2단계 성취도 평가, 3단계로 넘어가면서 현업에서의 그 학습한 스킬을 어느 정도 적용하느냐, 그래서 얼마만큼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측정하는 현업 적용도 평가, 그리고 그런 현업 적용도 평가의 결과들이 모여져서 그 교육과정이 타겟으로 하는 성과지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를 평가하는 성과지표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4단계 평가가 되겠고요. 5단계 평가가 바로 ROI 평가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발생한 총 금전적인 가치, 총 베네핏을 금전적인 가치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것을 비용, 그 교육과정에 투입이 된 모든 직간접 비용을 다 집계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ROI가 되겠죠. 그래서 5단계까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5단계까지는 평가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3단계 평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저희 이 ROI 메서달러지 내에 있는 평가 도구들, 평가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 5단계 평가 모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1970년대에 창시가 됐어요.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을 발전시켜서 5단계 평가 모형이 197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지난 30여 년간 본격적으로 다양한 연구, 사례 축적을 통해서 다듬어져 왔습니다. 도구가 개발이 됐고요. 현재 가장 선진화된 교육효과 평가 모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5% 이상의 포천 500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65%를 ROI 인스티튜트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제도 서비스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조직까지 약 4천여 개 조직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매년 5천 건 이상의 ROI 평가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간된 그 관련 도서만 하더라도 70권 이상 출판이 됐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ROI 평가 사례도 150 케이스 이상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왜 ROI 평가는 이렇게 사례가 없느냐,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느냐. 사례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사례집, ROI 평가 사례집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가셔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150개를 다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올라가 있고요. 전 세계 약 3,000명 이상의 ROI 전문가, 이 Certified ROI Professional이라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3,00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국내에는 이제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잭 필립스 박사하고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이 교육효과 평가를 이 분야를 좀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국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까지 만족도 평가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 전문가 집단을 좀 늘려라. 그래서 이 그 평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의 어떤 프로세스나 평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 전문 자격, Certified ROI Professional 자격을 받으실 수 있는 워크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올해 2013년도죠. 2013년도에 4월달에 원래 계획을 했다가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일단 올해로 넘겼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10월달쯤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워크샵, 출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커크 패트릭의 모델과 이 필립스의 모델을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크 패트릭의 모델은 여러분 잘 아시죠? 4단계 평가 모형, 4단계 평가 모형이고 필립스의 모형은 5단계 평가 모형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딱 보기에는 두 모델의 차이점이 그 4단계냐 5단계냐 거기가 가장 이제 크게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한번 깊이 있게 보시면은 기업교육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 평가를 활용하고 적용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더 큰 차이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커크 패트릭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59년에 기업교육 평가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기업교육 평가에서는 이런 4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그런 모형이다라고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런 이론을 정립한 그 분으로서 더 유명해요. 필립스는 1970년대 이 4단계 평가 모형을 좀 더 확장시키고 내부적으로 각 단계별로 기업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가이드라인, 체계를 정비를 해서 5단계 평가 모형을 체계를 짰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체계적인 도구와 프로세스 가이드라인이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교육 담당자 입장에서는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보다는 필립스의 5단계 평가 모형이 받아들이시고 적용하시기에 훨씬 더 쉽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필립스 박사가 이 기업교육 효과 평가에 대한 책을 체계화시킨 책을 처음에 출판한 게 1983년도예요. 커크 패트릭이 책을 내기 13년 앞서서 체계화를 시켰어요. 이론은 커크 패트릭이 먼저 정립을 했지만은 그만큼 체계화 면에서는 필립스 박사가 앞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5단계 평가 모형은 4단계 평가 모형이 더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책을 보시면은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들, 가이드라인들이 잘 정비가 됩니다.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만족도 평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도구 만들어서 현업적인 평가도 지표 그냥 만들어서 그런데 그런 걸 만들고도 이게 도대체 제대로 만든 건지 스스로 퀘스천 마크를 갖고 계세요. 그렇지 항상. 근데 필립스 평가 모형은 그 안에 그런 체계적인 도구들, 지표들,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다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서 큰 고민 없이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교육효과 평가의 목적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교육효과 평가를 왜 하느냐? 자, 일단은 기업의 CEO분들은 무엇을 알고 싶은가? 교육과정이 성과 목표 달성, 만족도나 성취도보다도 이 CEO분들은 기업의 주요한 전략적인 성과 지표, 성과 목표 달성에
그 교육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 과정이 실제로 직원들의 성과 향상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가. 그리고 행동의 변화, 성과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것이고 비용, 1년에 교육 예산이 뭐 많게는 몇백억씩, 몇십억씩 투입이 되고 있는데 비용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금전적인 가치가 있었느냐. 제가 요즘 이제 고객사 미팅을 좀 다니다 보면 요즘 들어서 그 임원분들이 교육의 효과도 무조건 정량적으로 보고해라 라고 오더가 내려오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이런 어떤 비용 대비에 얼마만큼 금전적인 가치가 있으냐, 아니면 최소한 우리 조직의 주요한 성과 지표 향상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를 좀 보여줘라 라는 오더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ROI 평가는 이런 CEO분들의 그런 그 니즈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기업 교육 담당자분들은 항상 고민하시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의 교육의 니즈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에서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 니즈를 분석할 때 보통 학습자들 또는 그 직속 상사한테 설문조사 정도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받았던 교육이 어땠는지, 어떠한 교육을 원하는지, 교육의 방법은 뭐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교육 방향을 정해요. 그런데 저희 5단계 평가 모형에서 제시하는 니즈 분석 방법은 5단계에 걸친 니즈 분석 방법, 좀 체계적인, 조직적인 니즈부터 시작해서 학습자의 니즈까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도구를 제시를 해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니즈 분석이 되어야만 교육 과정에 이 목표로 하는 성과 지표에 기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5단계 평가 모형은 단순히 평가만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니즈 분석하기 위한 도구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평가는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평가는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평가 결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가의 결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평가의 결과를 높이기 위한 모든 전략들이 다 실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가가 같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전략이 실행이 안 되면 교육은 교육 따로, 평가는 평가 따로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평가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의 목표와 또 비즈니스 성과 목표를 어떻게 얼라이먼트를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학습의 전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요즘은 뭐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되는 어떤 활동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현업에 돌아가서 그 교육에서 배운 스킬들을 얼마나 잘 적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죠. 그래서 학습의 전이, 현업 적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팔로우업 활동들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역시 ROI 평가 내에 그 전략들, 도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교육과정의 목표, 평가 목표를 만족도 평가 목표, 학습 성취도 평가 목표, 현업 적용도 4단계, 5단계까지 평가 목표를 세웠다면 그 평가 목표가 실제로 달성이 됐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할 것인가, 측정할 것인가. ROI 평가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ROI 평가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목적은 여기 나온 4가지 목적이 좀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교육효과 측정, 성과 지표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교육과정을 처음에 기획할 때 이 교육과정은 우리의 전략적인 어떠한 성과 지표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객관적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를 실제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 내용들로서 교육과정을 구성한 다음에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거죠. 평가도 진행이 되고, 또 향후 교육 개선 방향 노출,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좀 목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4가지 중에서 교육효과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보고서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평가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파트는 바로 개선안. 예를 들어서 ROI가 뭐 100% 나왔다, 100%의 ROI가 나왔다. 그래서 ROI 100%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ROI 100% 그 큰 의미 없다고 봐요. ROI 100%를 앞으로 200%, 300%, 400%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교육과정 기획, 설계, 개발, 실행하는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만 그런 교육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교육효과 평가 보고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그 교육효과 평가 보고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예산 및 자원 결정을 위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고, 또 홍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ROI 평가를 통해서
평가 단계별 주요 활동을 보시면 5단계까지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만족도 평가부터 5단계 평가까지 쭉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4단계 성과지표 평가 요것만 좀 관심이 있어요. 이번에 어떤 세일즈 교육을 실행을 하는데 매출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그것만 좀 보고 싶어. 그런데 굳이 만족도, 성취도, 현업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평가 실행의 원칙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상위 단계 평가를 할 때는 하위 단계 평가를 반드시 진행한다.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과지표 우리가 기여도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 목표 달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목표 달성이 안 된 원인을 현업적용도, 성취도, 만족도 평가 결과를 쭉 거슬러 가면서 원인 분석을 하고 앞으로 더 교육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효과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ROI 평가는 뭐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그냥 뒤를 돌아보는 무엇이 잘 됐고 잘못됐는지를 파악하는 보기 위한 건데 뭐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하느냐, 시간과 돈과 인력을 투입을 하느냐, 별로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ROI 평가 100% 나왔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교육효과 평가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뒤를 돌아보기 위한 리액티브 활동이 아니라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한 개선전 독출을 통해서 앞으로를 준비하기 위한 이러한 각각의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액티브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효과 평가를 하게 되면 총 6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안을 도출을 한다. ROI 평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ROI 수치 딱 하나만 계산해내는 건 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육은 100년지 대계인데 교육이 한번 실행이 되면 어떠한 종류의 교육이든지 그 정량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성적인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어떻게 ROI라는 수치 하나로 계산을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그건 사기야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분들은 ROI 평가를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OI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 이렇게 6가지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교육의 개선점을 찾는 것이 ROI 평가다. 그래서 만족도부터 시작해서 5단계 평가까지의 데이터 그리고 플러스 정성적 지표, 비가시적, 비금전적인 지표들에 대한 정성적 지표 분석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교육효과 평가 보고서의 그 구성이에요. ROI 인스티튜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효과 평가 보고서의 표준 목차를 제가 여기 올려드렸는데요. 보시면은 평가 프로젝트 이제 개요가 나와요. 이 평가 프로젝트의 목적, 왜 이 평가 프로젝트가 처음에 실행을 하게 됐느냐 목적이 나오고 교육과정, 그 평가를 하게 되는 교육과정의 개요가 나오고요. 교육효과 평가 방법, 이 ROI 평가를 위해서 어떠한 모델이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평가 단계, 몇 단계까지 평가를 하고 각 단계에서 주요하게 평가하는 항목들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고요. 평가 프로세스, 처음에 평가 전략 세우는 단계부터 데이터 컬렉션하고 분석하고 교육효과 분리하고 나중에 무형의 효과까지 쭉 평가가 어떤 프로세스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지 프로세스 설명하고요. 평가 전략이라는 건 각 단계별로 평가의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이 사용이 되었느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고 성취도 높이기 위해서, 현업적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을 포함시켰느냐에 대한 전략이 소개가 됐고요. 데이터 수집에서는 각 단계별로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언제 누구에게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4단계까지 평가 결과가 단계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서는 교육효과를 분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가 늘었다. 교육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그럼 그 10%가 다 교육의 효과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교육의 효과만을 우리가 분리하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교육효과 분리하고 우리가 ROI라는 것은 금전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 교육의 효과를 금전적으로 바꿔주기 위한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총 그 비용, 직간접 비용을 모두 집계해서 ROI에 산출하고 단계별 평가 결과를 정리해주고 무형의 효과, 그 정량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성적인 지표들에 대한 효과까지 같이 분석을 하고요.
자, 현업 적용의 장애 요인과 촉진 요인, 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습자는 열심히 교육을 받았고 현업에서 정말 적용을 잘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현업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랬을 때 어떤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현업 적용이 잘 안 되는지 또는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현업 적용을 더 촉진시켜서 도와줬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효과 평가의 원칙, 이 프로젝트에 적용된 교육효과 평가의 원칙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시사점과 제한점, 이 부분이 꽤 큰 비중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어펜딕스에서는 교육효과 평가에 사용된 모든 도구들 다 수집을 해서 붙여서 구성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효과 평가 보고서는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교육과정 설계 실행 과정을 개선하는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비즈니스 전략 목표 수립의 도구, 교육 예산 수립을 위한 도구로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 우리가 ROI 평가라고 해서 ROI 수치 하나만 가지고 평가 보고서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 과정을 실행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한점들, 개선점들을 찾기 위한 데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교육효과 평가의 이제 타당성 검토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육효과 평가를 몇 단계까지 할 것이냐, 어떤 전략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교육효과 평가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HRD 트렌드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까지는 어떤 활동 중심의 HRD였다라고 하면 이제 결과 중심의 HRD, 다른 말로 하면 성과 중심의 HRD인데요. 결과 중심의 HRD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중심의 HRD의 특징을 한번 이 활동 중심의 HRD 특징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일단 교육 과정과 비즈니스 니즈와의 얼라이먼트가 맞춰져 있다.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전략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우리 조직에서 그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방법으로서 교육과정이 설계 기획 설계 개발이 된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그 전략 목표, 성과 지표와 얼라이먼트가 딱 맞춰져 있고요. 그 성과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향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가 전략이 얼라이먼트가 맞춰져요. 그래서 성과 지표, 교육과정의 학습 목표 및 콘텐츠 그리고 평가 전략의 얼라이먼트가 딱 맞춰놓고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업무 수행의 문제와 효과성에 대한 수행 분석, 니즈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이 결과 중심의 HRD에서는. 왜냐하면 결과라는 건 결국 교육과정이 어떤 전략적 성과 지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적인 전략 목표에 대한 니즈 분석, 수행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현업 적용도 및 비즈니스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 목표. 지금까지는 만족도 평가, 성취도 평가 정도밖에 진행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제 3단계, 4단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 목표가 수립이 되어야 하고요. 교육 내용이 업무 내용 및 업무 현장의 문제를 반드시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3단계의 그 현업 적용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5단계까지 이제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3단계가 이 현업 적용도 평가인데 3단계에서 현업 적용이 잘 안 돼요. 학습자들이 만족도도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성취도도 높았는데 현업 적용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4단계, 5단계 그 이후 단계의 평가는 해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해보나 마나. 현업 적용이 돼야만, 잘 돼야만 그 결과들이 모여서 성과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ROI 수치도 높아지는 건데 현업 적용이 안 되면 이게 다 현업 적용 그 단계에서 고리가 이제 끊어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내용이 반드시 업무 내용, 업무 현장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야만 현업 적용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현업 적용을 도와주기 위한 외부적인 환경, 업무 프로세스, 환경의 조정도 같이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조직 내 유관 부서와의 파트너십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4단계 이상의 평가를 진행할 때에는 교육부서 내에서만 뚝딱뚝딱해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교육 전후 데이터를 얻어서 그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전략부서와 파트너십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경영 성과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 4단계 이상
지표에 대한 기여도가 반드시 측정되어야 하고 투입보다는 결과 중심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우리 지금까지 교육효과 평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보면은 2013년도 몇 개 과정이 교육이 실행이 됐고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됐고 몇 명이 교육을 들어서 전체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이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분석을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활동 중심의 HRD에서 보고를 하는 방식이고요. 결과 중심의 HRD에서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죠.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많은 돈이 투입이 돼서 그 만족도가 그렇게 높아서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직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데 그러한 조직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 지표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서 그것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결과 중심의 HRD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결과 중심의 HRD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요. 프로세스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HRD 부서에서 가장 주요 활동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죠. 교육과정 설계하고 설계된 내용에 따라서 매체 개발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전학습 과제를 실행해서 본학습을 실행을 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HRD 부서에서 하는 활동인데요. 우리가 성과 중심의 HRD, 결과 중심의 HRD, 교육의 효과가 성과 지표에 좀 더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들 앞뒤에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활동들이 더 있다. 보면은 먼저 니즈 분석과 수행 분석이 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전략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제일 먼저 경영상, 우리 조직에서 지금 경영상 요구되는 잠재적 기회나 손실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러한 잠재적 기회나 손실이 파악이 되면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성과 지표들이 향상이 되어야 하는가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러한 성과 지표가 향상되기 위해서 우리 조직원들은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이렇게 그 니즈 분석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솔루션을 선정한다라는 거죠. 이 솔루션은 조직원들의 이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주는 솔루션이어야 하는데 반드시 뭐 HRD 솔루션을 필요는 없는 거죠. HRM의 솔루션들, 다양한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학습자들의 지식이나 스킬이 부족해서다라고 하면 우리가 HRD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럼 HRD 솔루션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이러한 조직원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개발되어야 하는 지식기술 태도는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지식기술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 매체가 가장 효과적이냐 분석을 해요. 그리고 학습 목표, 평가 목표 및 전략을 설계하고 트랜스퍼 스트래티지를 수립한다. 이건 바로 현업 적용 전략이에요. 현업 적용을 도와주기 위한 전략을 이 5단계 평가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 도구가 트랜스퍼 스트래티지라고 학습 전이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평가는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높이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 하나 꼽으라고 하면 현업 적용도를 높이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현업 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러한 전략들이 모두 수립이 되면 그 전략에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 모듈 설계, 매체 개발 이런 개발 과정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본학습이 실행이 되고 나면 현업에 돌아가서 현업 적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 현업 적용 전략 수립한 전략에 따라서 현업 적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들을 조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데이터 컬렉션에 들어가는데 물론 1단계, 2단계 평가 같은 경우에는 본학습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평가가 진행되겠죠. 그리고 3단계 현업 적용 평가는 교육이 종료된 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현업 적용 평가를 실행을 해요. 그러면 1개월에 하느냐, 2개월에 하느냐, 3개월에 하느냐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해요. 그 교육과정에서 배운 스킬이 현업에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에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 기존에 몸에 배어있는 스킬에서 새롭게 습득한 스킬로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 스킬이었느냐 그리고 학습자들이 새롭게 습득한 스킬을 얼마나 자주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그 아주 기본적인 직무 스킬 교육은 한 1개월 정도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지는 2개월. 현업적인 활동, 그 액션 플랜의 활동을 뭐 1개월로 가져갔느냐, 2개월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로 하고,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몸에 체득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 컬렉션이 진행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효과를 분리를 해야 되죠. 우리가 4단계 성과 지표가 형성이 됐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교육의 효과만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자, ROI 평가까지 우리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분리된 교육의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ROI를 계산을 하고, ROI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용 산출이 필요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ROI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 보고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 과정이 영향을 미친 다양한 정성적인 지표들에 대해서도 우영의 효과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과 지표를 이제 선정한다라고 하면 교육 과정이 처음에 기획되는 단계에서 성과 지표를 선정하는데, 정량적인 지표, 정성적인 지표 합쳐서 보통 한 5개에서 10가지 정도 지표가 선정이 돼요. 그 중에서 교육 과정의 내용에 따라서 정량적인 지표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정성적인 지표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 분석 및 보고, 시사점 및 제한점, 개선점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 중심의 HRD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그 니즈 분석의 그 체계적인 니즈 분석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5단계 평가 모형에서 사용하는 니즈 분석 방법, 도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프로젝트를 딱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사용하는 도구가 이 얼라이먼트 모델, V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V자로 생겼다라고 해서 이 도구를 가지고 이제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거예요. 얼라이먼트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스타트 히어라고 있죠. 페이오프 니즈, 페이오프 니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으로 경영상 요구되는 잠재적 기회나 손실이 무엇이냐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니즈, 향상시켜야 하는 조직의 성과 지표가 뭔지를 여기서 성과 지표를 선정을 해요. 그러한 성과 지표를 향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좌 퍼포먼스 니즈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지식 스킬, 태도가 변화돼야 하는가, 러닝 니즈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러닝 니즈는 그 학습자들은 어떠한 교육 방법을 선호하느냐, 이런 것들, 프레퍼런스 니즈까지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5단계에 걸친 니즈 분석을 실행하고요. 이 각각의 단계는 니즈 분석을 하는 대상자가 다 달라지겠죠. 페이오프 니즈 같은 경우에는 임원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때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고, 비즈니스 니즈도 임원층 내지는 중간 관리자, 좌 퍼포먼스 니즈는 팀장급, 러닝 니즈는 학습 대상자, 프레퍼런스 니즈도 학습 대상자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 5단계에 걸친 니즈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각각의 니즈 분석된 내용에서 평가 단계별 목표를 뽑아내요. 프레퍼런스 니즈에서 만족도 평가 목표가 나오고요. 러닝 니즈에서 학습 성취도 평가 목표, 좌 퍼포먼스 니즈에서 현업적인 평가 목표, 비즈니스 지표 니즈에서 4단계 경영성과 지표에 대한 평가 목표, 그리고 페이오프 니즈에서 ROI 평가 목표가 나오고, 이 오른쪽은 각각의 평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 전략들을 쭉 여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평가 전략을 세우는 그 도구는 제가 그 뒤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얼라이먼트를 맞추기 위한 도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 모델이 완성이 되면 조직의 니즈가 체계적으로 5단계에 걸쳐서 분석이 되고, 각각의 니즈에 대해서 평가 목표가 세워지고, 평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 전략,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 니즈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교육 과정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니즈와 교육 과정, 평가 목표, 평가 전략이 얼라이먼트를 딱 맞춰놓고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얼라이먼트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 모델이 가장 처음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단계까지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각각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몇 단계까지 평가를 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모든 교육 과정이 다 5단계 평가를 진행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ROI 메시달러지를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에서 그 각 단계별로, 교육과정 단계별로 이 평가를 실행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만족도 평가는 뭐 100% 다 하고 있고요. 학습 성취도 평가도 90%는 다 하고 있어요. 현업적인도 평가 30%, 경영성과 기여도 평가 20%, ROI 평가 10%.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의미는 뭐냐면
1년에 진행되는 교육과정이 100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ROI 평가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 되는 교육과정은 한 10개 과정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성과 기회 4단계 이상 평가를 할 만한 교육과정도 한 20%, 합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ROI 평가를 한다, 뭐 4단계 평가도 마찬가지고 많은 자원이 투입이 돼요. 많은 자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은 인력들이 데이터 컬렉션,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데이터 컬렉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되는데 과연 그 교육 과정이 그러한 자원의 투입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과연 우리가 정말 이 과정에서 ROI 수치를 왜 보려고 하느냐, 그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서 이 과정은 5단계까지 평가는 들어가는 모든 자원 투입되는 거 고려해서라도 꼭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ROI 평가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 과정은 10개 과정 중에 1개 과정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교육 과정별로 몇 단계까지 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냐? 우리가 기업 교육에서 교육 과정들은 대부분 다 스킬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뭐 지식의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도 있겠지만은 스킬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이다라고 하면 그 스킬이라는 것은 결국 업무 현장에서 활용돼야 하는 스킬이다라는 것이죠. 업무 현장에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 행동의 변화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그 교육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면 현업 적용도 평가까지는 좀 진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몇 단계까지 우리가 평가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할 때 타당성을 검토하는 항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육 과정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 교육 과정이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현업에서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지식의 어떤 향상을 목표로 하느냐, 그 교육 과정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에 맞는 평가 단계를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입사원 교육을 시키는데 ROI 평가를 한다? 그럼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입사원들이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해서 현업에 투입이 돼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ROI 조직의 중요한 성과 지표에 얼마나 기여를 하겠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려면 다 하죠. 하려면 못할 건 없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이제 그 ROI 평가 전제 조건, 뭐 이제 대상 교육과정 선정하는 기준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고객사에서 우리 이런 과정 평가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이 와요. 그러면은 제가 딱 보기에 이 교육 과정은 끼케야 한 3단계까지만 평가하면 딱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그 HRD 부서 목표가 ROI 평가를 하나 진행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요. 이 과정은 ROI 평가를 할 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교육 과정의 내용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그래도 해주세요라고 하면 다 한다는 거죠. 다 하지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타당성을 꼭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4단계 경영성과 기여도 평가를 하기 위한 타당성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느냐. 일단 교육의 결과가 현업 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왔는지를 꼭 따져봐야 된다. 현업 적용도 평가예요. 4단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자들이 현업에서 실제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행동의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3단계까지 평가를 해보니까 전혀 현업 적용도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4단계 평가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해봤자 기여도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3단계가 아주 중요하다. 교육 전의 업무 수행 수준이 파악되어 있어야 한다. 4단계 평가는 지표에 대한 평가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 실시에 많은 비용과 자원이 투입되었는가? 특정 관심이 있는 전략적 교육. 많은 비용과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략적인 교육 과정이냐를 따져봐야 되고, 아까 얼라이먼트 모델에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그런 중요한 성과 지표와 얼라이먼트가 맞춰져 있는 교육 과정이냐, 중요한 성과 지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설계가 되고 개발이 됐느냐, 그리고 협력과 지원이 가능한가, 타 부서에서 그런 그 성과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도 굉장히 실행단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계획은 다 세워놨어요. 평가 전략 계획 다 세워놓고 4단계 평가를 할 때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5단계 ROI 평가를 할 때는 학습자들의 연봉에 대한 데이터도 가져와야 되고 다양한 데이터를
좀 컨피덴셜한 데이터를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공유가 안 돼 있고 협력이 진행이 안 되면 나중 가서 그런 거는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얘기 때문에 그 전략대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협력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이러한 타당성 검토 항목들이 모두 yes가 되면 평가를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5단계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들은 어떤 교육과정이냐. 일단 비용이 많이 투자된 교육과정. 비용이 많이 투자된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교육과정.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 신입사원한테 물어봐도 이번에 우리 팀장님들 대상으로 한 어떤 뭐 리더십 교육 다 알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런 교육과정.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육과정. 교육 참가자가 많은 교육과정. 20명이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아무리 열심히 교육과정을 들어도 200명이 들어와서 교육과정을 열심히 듣고 현업 적용하는 거하고는 교육 그 기여도 자체가 성과지표의 기여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 참가자가 많은 교육과정. 그리고 조직의 전략적인 목표, 성과지표와 얼라이먼트가 맞춰져 있는 교육과정.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맞춰주고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육과정의 효과가 바로 그 성과지표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CEO 및 임원의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된다. 나중에 이제 교육 효과를 분리를 하고 금전적인 가치로 전환을 한 그 프로세스와 결과를 임원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임원들이 흔쾌히 오케이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줘야만 이제 어프로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임원들이 좀 그 영향력을 이 평가 프로세스의 전 단계에 걸쳐서 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 줬을 때 이 평가 프로세스가 훨씬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제 조건, 교육과정과 성과지표의 연계가 강해야 돼요. 반드시 교육과정 처음에 기획할 때 성과지표 선정하고 연계를 강하게 하기 위한 작업들이 사전에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교육과정과 업무와의 현업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해야만 현업 적용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레벨별로, 평가 단계별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평가 데이터 컬렉션 플랜을 만드는데 단계별로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시점과 대상자, 도구들을 처음에 다 전략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 평가 프로세스가 교육과정의 실행과 통합이 돼야 된다. 평가는 언제 하느냐? 많은 분들이 평가 교육과정 다 끝난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세요. 평가는 교육과정이 기획되는 단계부터 설계되는 단계부터 같이 통합돼서 실행이 돼야지 나중에 평가 따로 교육 따로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일체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정성적 성과지표의 분석도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 우리가 정량적인 지표만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정량적, 정성적 지표 분석도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금 안 실렸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컨설팅 도구예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평가의 전제 조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선정 기준이 다 이제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가지고 고객사에서 우리 ROI 평가를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자 그럼 우리 이 표를 한번 갖다 놓고 어떤 과정을 평가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봅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왼쪽에 그 교육 과정들을 가져오고 자 타겟 오디언스는 직급이 낮은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까?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1부터 5까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입니까? 외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입니까? 그리고 5단계에 걸친 니즈 분석이 실행이 됐습니까? 비즈니스 얼라이먼트가 맞춰져 있습니까? 오디언스 사이즈, 참가자들의 그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비용,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까? 개발하는데 타겟 임팩 매저, 정량적 성과지표 중심의 교육과정입니까? 정성적 성과지표 중심의 교육과정입니까? 그리고 스트래티지 오브젝티브스, 전략적인 목표, 조직의 전략적인 목표와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강합니까? 그리고 비지빌러티, 전사적으로 얼마나 알려져 있는 교육과정입니까? 매니지먼트의 인트레스트, 평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높습니까? 이런 것들 앞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쭉 점수화해서 토탈 점수를 매겨요. 근데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꼴찌를 한 교육과정이다 하더라도 고객사에서 원하시면 평가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어떤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나 그런 조건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들은 평가 결과를 높이기 위한 조금 더 다양한 전략들이 많이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럼 전략적인 의사결정들이 끝나고 계획이 수립되면 실제로 평가를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ROI 평가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ROI 평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보다 오히려 더 쉬워요. 쉽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도구들이 모두 다 정비가 되어 있다. 정량적인 데이터만 산출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교육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ROI 수치 하나로 표시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정성적인 지표 분석까지 총 6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다 말씀을 드렸죠. 리더십이나 서비스 교육엔 적용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 ROI 평가는 수치로 다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영업 교육이나 그런 어떤 제조업에서 교육과정,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그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리더십 교육이에요. 리더십 교육은 워낙 많은 기업들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기도 하고 리더십 교육의 경우에 평가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그 지표가 정량적인 지표보다는 정성적인 지표 중심으로 집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성적인 지표에 대한 분석이 이제 많이 좀 고민거리가 되죠. 그래서 리더십 교육이 가장 많이 저희가 평가 서비스를 진행하는 분야다라는 거고요. ROI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의 내용과 학습자들의 직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업적용도 평가, 교육과정이 종료된 후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이에 진행을 하고요. 성과지표 기여도 평가는 현업적용도 평가가 종료된 후에 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총 5단계까지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 7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네, 평가는 신뢰도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간을 좀 자기적으로 막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좀 하시지 말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비용은 그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 평가 비용 1년에 교육 예산의 한 3%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교육 예산이 100%다라고 하면 평가를 위해서 사용된 모든 직간접 비용을 다 합쳐보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ROI 평가는 이거 단순히 그냥 뒤돌아보는 교육효과 평가인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생산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 개선점 중심으로 평가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개선점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 1년에 예를 들어 3억이 들어갔지만 그러한 개선점들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30억, 30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국내에서 ROI 평가를 좀 우리가 해봤는데 이거 안 되더라. 이거 정말 안 되더라. 이거 할 만한 게 못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원인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5단계 평가 프로세스를 그냥 그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그런 도구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냥 하시는 경우에 평가 방법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에 얼라이먼트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과 지표와 교육 과정의 내용 그리고 평가 목표, 평가 전략이 얼라이먼트를 딱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얼라이먼트를 맞춰놓지 않고 해요. 야, 영업교육 당연히 매출 영향을 미쳐야지. 얼라이먼트 없이. 영업교육도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가 정해지면 그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과 평가 전략이 짜져야 됩니다. 인티그레이션, 통합, 교육과정과 평가 프로세스가 같이 진행돼야지 나중에 교육과정 다 끝난 다음에 평가하면 안 된다. 현업적용 지원. 현업적용이야 학습자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걸 뭘 지원을 해주냐. 교육은 강사님이 오셔서 교육하면은 그걸로 끝이지. 현업적용은 학습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학습자들한테 맡겨버리면 학습자들은 안 하죠. 현업적용. 10명이면 한 3명밖에 열심히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업적용 지원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현업적용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 액션 플랜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환경적인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을 때 현업적용도 훨씬 높아지고 교육의 4단계, 5단계 평가 결과도 높아진다. 결론 및 시사점 도출.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여기까지 잘했는데 결론이 딱 나왔어요. ROI 150% 나왔어요. 와, 150% 잘 나왔다. 착착착착 박수치고. 근데 뭐 이 150%가 뭘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150% 요거 수치 요거 개선하려고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했나? 야, 이거 가성비가 안 좋아. 하지 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ROI는 150%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250%, 350%는 안 나왔을까? 왜 1000%가 안 나왔을까? 앞으로 ROI 수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느냐. 그 개선점 도출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다 보니까 한 번 하고는 지쳐서 이거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ROI 메시달러에서 체계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을 하시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다. 그래서 체인 오브 임팩트 죄송합니다. 체인 오브 임팩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그 평가 단계가 모두 다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다. 자전거 우리 체인처럼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단계에서 체인이 끊어지면 그 이후 단계 평가는 하나만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가장 많은 체인이 끊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 3단계 현업 적용 단계에서 많이 끊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습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업 적용을 도와주기 위한 팔로우 활동들을 전략을 안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 적용 잘 못하고 4단계, 5단계도 평가를 해봐야 기여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을 하느냐. 일단 크게는 평가 계획, 자료 수집, 자료 분석, 평가 보고 이렇게 4단계에 거쳐서 실행을 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한 10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좀 챌린지한 단계는 어느 단계냐라고 제가 이제 항상 여쭤보는데 한 10번 여쭤보면 한 8번은 이 교육효과 분리 단계가 가장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가장 시간도 오래 걸리고 챌린지한 단계는 단계적으로 보자면 이 앞에 평가 계획 단계. 평가 계획 단계에서 모든 자료 수집을 위한 전략들, 교육 효과 분리를 하기 위한 전략들, 금전적인 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들을 모두 다 여기서 전략 수립을 하고 이 이후 단계는 실행단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효과 평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평가 계획 세우는데 한 4주, 6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는 실행을 하는 거죠. 이러한 프로세스에 걸쳐서 실행이 되고요.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지표를 선정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성과 지표는 이렇게 우리가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 지표, 비가시적 성과 지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가시적 성과 지표는 금전적인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이야기를 하고요. 비가시적 성과 지표는 금전적인 가치로 전환하기 어려운 성과 지표를 보통 소프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성과 지표를 이렇게 예시인데요. 이렇게 선정을 해요. 교육 과정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원칙은 ROI 평가의 원칙은 모든 비가시적 성과 지표도 금전적 가치로 전환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성과 지표를 다 금전적인 가치로 전환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분명히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직무 만족도 여기 보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목표 수립 건수 뭐 이런 것들, 조직 헌신도, 조직에 대한 로열티, 고객 만족도 이런 것들 우리가 정량적으로는 얼마든지 뭐 몇 프로가 향상이 됐다, 5.0 만점에 전에 뭐 몇 점이었는데 이번에 뭐 몇 점이 됐다, 정량적으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가치로 전환하는 것은 좀 힘든 지표들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원칙은 금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10가지가 있거든요. 그 10가지를 하나씩 다 적용해 보면서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요. 그래도 안 되면 무형의 효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을 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데이터 컬렉션을 하기 위한 이제 도구들이에요. 보시면은 1단계 만족도 평가는 보통 설문 많이 하시죠.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의 맹점은 뭐냐면 너무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하는 설문조사는 학습자들이 그냥 다 5점 이렇게 주신 경우도 있고, 아유 니들이 수고했는데 내가 5점 준다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면 인터뷰 또는 전화 인터뷰, 포커스 그룹 같은 방법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액션 플랜 같은 방법도 만족도 평가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5단계 평가 모임에서 사용해요. 2단계 평가는 보통 학습 성취도 평가이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평가,
또는 스킬에 대한 부분을 롤플레이 이런 방법들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3단계 현업적인 평가는 가장 많은 도구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현업에서 행동의 변화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변화라는 것이 뭐 한 가지 도구에 의해서 측정하는 거 가지고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도구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관찰도 하고 본인이 느낀 것도 기록을 하고 실제로 업무 성과물의 변화도 살펴보고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한다. 4단계 성과지표 기여도는 그 성과지표의 유형에 따라서 정량적인 회사의 어떤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주요 성과지표 측정치로 가고요. 그 이외에 정성적인 지표들은 설문조사나 인터뷰, 직무 만족도, 조직 로열티 이런 것들은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컬렉션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효과 평가 계획을 전략을 수립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컬렉션 플랜이라는 게 있고 ROI 어널리시스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컬렉션 플랜은 보시는 것처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각 평가 단계별로 목표를 여기 그 평가 지표를 제시를 하고 그 각각의 평가 지표들을 몇 점 만점에 몇 점 또는 뭐 몇 퍼센트 학습자들이 달성을 했을 때 우리가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본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도구를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얻을 것인지 언제 데이터 수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요. 이 ROI 어널리시스 플랜은 이 4단계 평가 지표에 대해서 여기 있는 평가 지표가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효과는 어떠한 전략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것인가, 금전적 가치로는 어떠한 전략을 이용해서 전환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무형의 효과들, 비용은 어떠한 나중에 ROI를 계산하려면 직간접 비용을 모두 집계해야 되니까 비용도 선정을 하고 항목들 그리고 무형의 효과로 분석한 지표들, 정상적인 지표들도 선정을 해서 평가 계획을 세워요. 자, 이게 아까 제가 학습 전이 전략 세우는 도구 트랜스퍼 스트래티지 매트릭스라는 건데요. 이제 그 4단계, 5단계 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업 적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5단계 평가물 여러분들 자료에 좀 빠져있죠.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건 이 현업 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을 좀 철저히 세워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지금 주요 그 이해관계자들이 교육과정이 실행되기 전, 실행되는 중간, 실행된 후에 학습자들의 교육 참가자들의 현업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전략적으로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원층은 교육이 시작하기 전에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교육 참여 독려하고 교육 참가 저해한 요인을 제거한다. 중간에는 교육 동기부여를 위해서 교육장을 방문하고 학습과 학습 전이 비즈니스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해준다. 동영상 같은 거 촬영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끝난 다음에는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업무에 적용한 직원을 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포상을 한다. 이러한 전략들을 세워놓고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현업 적용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극대화시키면 4단계, 5단계 평가 결과가 목표한 결과를 우리가 얻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실행이 되면 데이터 컬렉션이 끝나면 우리가 교육 효과를 분리를 해야 돼요. 자, 성과지표가 향상이 됐어요. 향상이 됐는데 그 성과지표 향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교육과정의 효과만, 교육의 기여도를 분리하는 우리가 9가지, 크게 10가지 전략이 5단계 평가문에서 제시가 되고 있어요. 통제집단 활용법, 추세선 분석법, 예측기법 활용, 그리고 다양한 추정의 활용, 그리고 기타 요인의 효과 설정, 고객의 의견 활용 등 10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그리고 이 중에서 요 위에 이게 지금 신뢰도가 높은 순으로 나래비를 세운 거예요. 위에 1, 2, 3번이 실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효과를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교육효과가 분리가 되면 금전적인 가치를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금전적인 가치를 전환하기 위한 전략도 크게 10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적인 지표, 주로 정성적인 지표들을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 금전적 가치를 전환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요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값이 있으니까 정량적인 지표들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매출 데이터,
어떤 고객 만족도 데이터, 이런 정량적인 지표, 표준값이 있으면 금전적 가치를 전환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표준값이 없으면 산출하기 위한 방법을 선정해야 돼요. 여기서 find the value 할 것이냐, 실제로 계산할 것이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표준값을 산출할 수 있고 가치 신뢰성을 임원에게 설득할 수 있으면 금전적 가치를 전환하는 거고요. 만약 각 단계에서 이게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냥 무형의 가치로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도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교육과 평가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ROI 계산은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 금전적 가치로 전환을 한 모든 금전적 가치를 다 모아요. 토탈 베네핏으로 모으고 교육과정에 소요된 모든 직관적 비용을 계산을 해서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133%가 나옵니다. 133%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1달러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1달러 모두 회수하고 추가적으로 1.33달러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전략적 교육과 평가를 위한 12가지 실행 원칙이 있어요. 실행 원칙을 보시면 가장 최대한 보수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 단계 평가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하위 단계 데이터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위 단계 평가에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평가 컨설팅을 할 때는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업 내에서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소스로부터, 대상자로부터 데이터를 측정해야 하고요. 가장 보수적인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만 선택한다. 뻥튀기가 들어가 있는 자료들은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반드시 규격과 분리를 해야 되고 노 데이터는 노 임프루먼트 원칙을 적용한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분이 다 설문조사에 뭐 4.5점 하다가 어떤 항목을 점수를 표시를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이런 항목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어떤 기업에서는 그냥 중간값을 준다라고도 하는데 우리 5단계 평가 모형에서는 나는 이 부분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봐요. 1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정치를 사용할 때는 신뢰도 수준을 반드시 조사해서 그 추정치에 들어가 있는 주관적인 의견들을 빼줘야 된다는 거. 극단에 있는 데이터 사용하지 않는다. 단기적인 교육 과정의 경우 첫해 연간 이익만을 계산한다. 모든 직관적 비용 포함하고 무형적인 가치 반드시 분석해줘야 된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 프로세스 결과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조직이 ROI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사례 하나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좀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다 실려 있는데 월마트 사례예요. 월마트 사례. 월마트. 우리나라에는 들어왔다가 망해가지고 이마트가 흡수를 하고는 빠져나갔죠. 네. 전 세계적으로는 월마트가 굉장히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비즈니스 니즈. 우리가 V 모델, 얼라인 모델을 통해서 니즈 분석을 해봤더니 매출의 성장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매출 성장이 둔화가 되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 매장에서 일하는 영업 직원들이 고객 간의 소통 부재, 소극적 태도, 높은 퇴직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또 막 조사를 해봤더니 영업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좀 강화해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매출을 성장을 좀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교육은 어떠한 방법의 교육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냐? 아무래도 스킬 강화 교육이니까 실습을 포함한 교육, 토론식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어요. 2일 동안 인터랙티브 셀링 스킬 프로그램, 고객 간 상호작용 영업 스킬 프랙티스하는 집중적으로 스킬 강화해주고 3주 동안 현업 적용 해보고 1일 동안 다시 모여가지고 현업 적용의 문제점들, 좀 약한 부분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사적인 교육 실시 전에 48명만을 대상으로 파일럿을 한번 돌려보고 이 교육 과정의 ROI를 한번 계산해봐서 잘 나오면 우리 전사적으로 한번 실행하자라고 했어요. 평가 단계별로 목표를 보면 학습자 만족도는 설문조사, 그리고 성취도는 실제로 교육할 때 스킬 프랙티스, 롤플레이 해서 진단을 하고 평가하고 현업 적용도는 교육 참가자 대상에서 설문조사했고요. 경영성과 기여도, 성과 지표는 3개월 후에 교육을 받은 집단하고 받지 않은 집단의 주당 판매 금액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뭐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현업에 적용했다 90%, 100% 이상 적용했다. 스킬 활용 빈도도 매우 높았어요. 자, 경영성과 기여도, 성과 지표를 보니까
교육에 참가한 집단과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이 주당 판매액의 차이가 1626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통제 집단을 이용해서 해봤더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분리 방법은 아까 제가 9가지, 10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교육 방법인 분리 방법인 통제 집단 활용법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가치를 전환하는 것은 매출을 우리가 순이익으로 변환을 해야 돼요. 금전적인 가치 순이익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순이익을 개선을 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소요된 모든 비용들을 이렇게 집계를 해서 ROI를 계산해봤더니 118%가 나왔고, 무형의 효과로 영업교육이었지만 직무 만족도도 향상이 됐고, 팀워크, 고객 서비스, 기업 이미지, 직무 몰입도, 자신감도 많이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일단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월마트 전사적으로 실행이 된 교육과정이었고요. 통제 집단,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교육 효과 분리 방법인 통제 집단 활용법을 이용을 했고, 평가 목표 118%의 ROI와 다양한 정량적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